안녕하세요, 솔메 여러분, 한솔입니다. 오늘 솔터뷰에는 저랑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왔어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연기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 이근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. 딱 보기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? 저는 지금 시각장애 1급을 가지고 있고요. 형이랑 같은 병. 나랑 똑같은 병. 네, 그렇죠. 그럼 사람들도 이제 너한테 말할 수도 있어. 네. 너 시각장애인 척 하는 거 아니야? 나는 진짜 화장실 잘못 들어갔어가지고 네. 붙잡힌 적도 있어요. 맞아. 저도 들어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. 칸이 그리고 다 칸막이밖에 없어. 나중에 여자들만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들 일어나 이러고 나와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. 나는 거기서 붙잡혔어. 갑자기 여자분이 물론 깜짝 놀라셨겠지만 내 복지카드를 보여줬는데도 야, 이거 위조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건지. 사실 나랑 이제 깊은 인연을 맺게 됐잖아. 맞아요. 지금 거의 몇 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만난 거는 복지관에서 만났었죠.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병을 갖고 있었고 나이 또래도 비슷해가지고 거기 선생님이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한 두세 달 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한참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되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형을 만나가지고 이제 형한테 진짜 그냥 별의별 거 다 물어봤어요. 걸음마부터 뭐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는지 이런 거 다 여쭤봤는데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형의 대답이 형 지하철에서 그럼 환승은 어떻게 해요? 했을 때 내려서 사람들 많이 가는데 따라가. 그럼 환승이야기야. 그게 맞아요. 지금까지도. 맞지? 맞아요. 진짜. 딱 맞지? 이제 몇 년 됐지 장애를 가진 지? 한 5년? 5년? 아직 어린이네. 유치원생. 예, 6살 이제 유치원. 이제 사실 같은 병이어도 네. 시력이 다르잖아. 현재 너는 어느 정도 보여? 제가 중심 시력이 없고 이 주변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인데 아주 큰 글씨 아니면 잘 못 보고요.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일단 머리가 까만색이거나 뭐 색이잖아요. 그래서 그 색이 보여요. 사람 얼굴에 디테일은 안 보이죠. 그래서 넌 나랑 거리에서 그럼 머리가 보여? 예, 머리카락 여기 까만 거. 나는 안 보여 여기서. 예, 그래요? 내가 이제 너 머리카락 보려면 그러면은 도대체 왜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? 그거는 그러니까 군대에 있었거든요. 군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16년 4월부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한쪽 눈을 가려봤는데 오른쪽 눈에서 뭔가 가운데 조그맣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냥 뭐 눈에 뭐 들어갔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그가 나와서 이제 동네 안과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안구건조증이랑 각막염이 같이 왔다. 그냥 안약 이거 줄 테니까 일주일만 넣어봐라.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. 한쪽은 다 보이니까.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여름 8, 9월쯤 한쪽 눈 가려보니까 여기 커져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제일 큰 국군 춘천병원에 가서 그냥 거기서는 기본적인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 당연히 없죠. 이게 희귀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쪽 눈이 먼저 시작이 됐고 왼쪽 눈도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게 희귀병이라는 걸 11월 달에 받았어요. 진단을. 어떻게 하다가 진단받게 됐어 그러면? 외진까지 나갔어요. 3일만 갔다 왔거든요. 그 3일을 그것도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. 어쨌든 결국에 유전자 검사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군대에서는 의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가사를 하기까지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. 시간이. 그래서 가서 국군 춘천병원에서 한 달 동안 거의 입원을 했어요. 입원을 해야지만 의가사를 해서 나갈 수가 있다. 한쪽은 보이는데 한쪽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. 근데도 이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. 그 안에서. 그러다가 이제 나오기 한 3일쯤 전부터 왼쪽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놀란 거죠. 저도 당황하고. 그래가지고 그 간호장교한테 가가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. 지금 여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내보내주는 거예요. 의문인 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내보내주면 되지 않나. 어쨌든 진행이 돼서 나왔어요. 다. 빨리 나왔으면은 차라리 밖에서 약을 구한다거나 뭐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야 그럼? 그쵸. 그 약도 그 의사 선생님이 줄 수 있었는데 미리 나왔었으면 그걸 빨리 받았을 수도 있겠죠. 야 그때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조금 더 진행을 늦추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지죠.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군대 막 유공자 신청이나 어떤 보훈 대상자 이런 거 신청도 했었는데 법원까지 갔었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니 차라리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일단 긴급 휴가라도 좀 보내주던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. 그러면 이제 군부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? 제가 그 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동기들도 그렇고 그 선임들도 물론 다 이해하는데 잘 보이잖아요. 일단 한쪽은 보이니까 일 안 하고 땡땡이 치려고 그 병원 갔네.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조금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분들은 약간 저를 이제 멀리 하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. 그럼 너 자신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네. 라고 판정을 딱 받았을 때 어땠어? 사실 잘 믿기지 않았어요.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듣기로 자연치유가 된 사람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대요. 그게 내가 될 것 같은데? 약간 이런 자신감. 그러면서 점점 좌절해갖고 점점 무너져간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거. 혼자서 어딜 간다거나 제가 술 마시는 거 좋아했으니까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주변 사람도 못 만나고 핸드폰도 못 쓰고 있으니까 지금 좌절감이 너무 컸죠. 이제 군대에서 너가 갑자기 제대하게 된 거잖아. 처음에 가족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거든. 맞아요. 아 진짜 많이 우시고 당사자인 저보다
되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걸 제 앞에서 나중에는 티 안 내려고 했어요. 왜냐면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 방 안에만 있었거든요. 엄마 아빠 와서 말을 걸어도 맨날 화만 내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셨거든요. 아버지랑 어디 차 타고 어디 가시다가도 그 흰지팡이 짚고 보행하시는 분을 보셨나봐요. 우리 아들도 이제 저렇게 다녀야 되는구나. 아니면 뭐 길거리에 점자블럭을 보더라도 우리 아들이 이제 사용할 거구나 막 이러면서 약간 너무한 게 저한테 뭐라 했어요. 저한테 왜 네가 이렇게 돼야 돼?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 했어요. 저한테. 그래서 나도 몰라. 어떻게 보면 현실이 사실 믿기지 않는 거지. 그쵸. 지금은 좀 어때? 지금은 제가 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그날 뭐 어디 가서 뭐 좀 사와 이러면 엄마 나 못해 나 시각장애인이야 나 안 보여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요. 처음에는 아 그런 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약간 짠해 하시다가 이제는 중간에 화내시고 아 그래 알았다 막 이러면서 그냥 끊어요. 아니, 어이없어 하지. 네. 너가 목소리가 진짜 밝아졌어. 아 그쵸. 처음엔 그나가 이랬어. 톤이 2톤 정도 낮았어. 안녕하세요. 진짜 맞아. 우울의 결정체. 나 알지. 내가 처음에 나도 그랬으니까 방 안에만 있고. 그럼 이제 지금은 이렇게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연기도 맞아요.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. 네. 이렇게 다시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있어? 나? 장애인이 맞아. 아니야. 맞기도 한 게 제가 장애인이 되고 형 처음 만난 장애인이거든요. 제 또래의 이 시각장애인 선배.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 형 덕분에 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변 친구가 처음 생겼던 거고요.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진짜 많이 도움을 줬었고 제가 상담을 했었으니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긴 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? 그럼 장애인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될까 앞으로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가장 좋은 건 부담 없이 이것저것 경험해 볼 수 있어요. 제가 만약에 지금 장애가 없는 제 나이라면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뒷전이고 회사 일만 먼저 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지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. 제가 그래서 연기할 때는 형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잖아요. 형 제가 이거 연기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해도 되는 걸까요?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다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 도전이 사실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장애라는 걸 매개체로 이제 내가 더 중요하구나 내 삶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정말 즐겁게 하다 보면 그건 따라오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?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착하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요청을 하고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줘야지 먼저 배려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같이 배려해주면 고맙고 당연히 우리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배려를 하고 그런 게 무조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장애인도 사람이다. 이걸 좀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. 네, 여러분 저도 오늘 저랑 같은 병을 가진 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해봤고요. 저는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